국제 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희망박스 제작에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산하 3040 목회자들이 모여 선교적 교회 사례를 나누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주최한 2025 한반도 통일음악회가 김포 애기봉 조강전망대에서 열렸습니다.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제2대 관장으로 신정호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기장 장로선교회가 제9회 2차 원래회를 겸한 선교 세미나와 회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희망박스 25만 개를 제작했습니다. 여건상 조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한 맞춤형 희망박스는 올 연말까지 한부모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계획입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혹독한 겨울을 앞둔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희망박스 25만 개 제작에 나섰습니다. 희망박스 박싱데이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 소외된 이웃에게 생필품을 나누던 중세 유럽의 문화에서 유래됐고 2012년부터 굿피플과 서울시, 구세군과 CJ 등이 협력해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제작된 희망박스는 34만 8천 개로 누적 지원 규모는 325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가 사랑 말은 하지만 사랑은 실천이 보여질 때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그 같은 귀한 자리가 되길 바라고 가장 귀한 취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2만 5천 가정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박스에는 여건상 음식을 조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됐고 즉석밥과 간편조리식품 등 16종의 식료품이 담겼습니다. 굿피플은 그간 취약계층의 삶을 돌보고 조사하며 적절한 품목을 구성토록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을 때 그 조리 시설이 잘 갖춰지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간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구성품들 위주로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중간 역할을 저희가 잘 해서 더 많은 물건들을 가장 필요하실 때 받으실 수 있도록. 이날 행사에는 굿피플 이영훈 이사장을 비롯해 굿피플 이용기 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희망박스 박싱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70여 명의 봉사자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기쁨으로 섬기며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원래부터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기회가 잘 없어가지고 좀 알아보게 되다가 기쁜 마음으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날씨도 많이 추워지니까 맛있는 음식 드시고 건강도 챙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작된 희망박스는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배보경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백성 미셔널 리더스 게더링에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선교적 교회를 세우려는 도전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전체 성도 가운데 교회 학교 학생은 3% 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 결과와 달리 한 학교 대강당에서는 학생들의 뜨거운 찬양과 환호 소리가 가득합니다. 학생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이들을 예배로 이끈 비결은 무엇일까? 15군데 교회에 학교장 허락을 받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찬양팀과 전교생 간식을 보내달라. 10군데가 오케이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학교랑 학원장님들, 교장선생님이랑 MOU가 돼 있어서 학교의 허락하에 이런 것들을 다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4살 아들을 둔 젊은 목회자 부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2년 만에 교회를 개척하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등록 교인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100% 온라인을 통해서 현장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우리는 공간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늘 하던 거 하자. 열심히 콘텐츠를 제작해서 저희가 콘텐츠가 이만큼 쌓였어요. 이들은 모두 백성 미셔널 리더스 게더링에 모인 젊은 사역자들.
백석학원 50주년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는 다음 세대와 청년, 복음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소위 맨 땅에 헤딩하며 교회를 개척하여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성장하는 교회를 이룬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도 젊은 30대 사역자들에게도 그런 맨 땅에 헤딩의 마음으로 소위 백석 정신으로 교회 개척하는 분들이 참 많다. 또 선교적인 마음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래서 또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나누면서 2박 3일간 30여 명의 젊은 사역자들이 모여 교회 개척 사역의 고민과 비전을 나눴고 선배 목회자들의 따뜻한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열정 불태우면서 이렇게 23살 대학생 때 그렇게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오늘 이렇게 오늘 타이틀에 걸맞는 미셔널 이런 모임들이 있었으면 제가 시행착오 좀 덜했을 것 같아요. 선교적 교회는 건물 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숨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틀을 넘어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이 시대의 젊은 사역자들. 맨 땅에 헤딩하듯 도전하는 이들의 발걸음 속에 새로운 선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가 주최한 2025 한반도 통일음악회가 김포 애기봉 조강전망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베를린 장벽 붕괴 36주년과 독일 평화통일 35주년을 기념하며 한반도 평화와 복음 통일을 염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문경 생달교회 나순규 목사가 후원한 인도네시아 마나도 파이어 코러스 팀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등을 합창하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 구티비 홍보대사 나경화 목사와 선교사업 본부장 이평찬 목사가 각각 가야금과 기타 연주로 찬양을 선보이며 현장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우리민족교류협회는 앞으로 구티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예수병원 본관 예배실에서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 제2대 관장 취임 감사 예식이 열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았듯 새로운 리더로서 복음 전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정호 신임 관장은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은 한국 교회의 뿌리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며 모든 세대가 역사의식과 신앙의 뿌리를 회복하는 데 기념관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콘텐츠를 전라북도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잘 모아서 함께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재정적인 뒷받침, 모금운동을 통해서 이 기념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신앙의 훈련, 영적인 훈련 센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은 한국 기독교의 뿌리와 복음 전례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배우고 연구하는 신앙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장 장로선교회가 제9회 2차 원래회를 겸한 선교 세미나와 회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선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농촌교회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쌍치중앙교회와 소수교회를 향후 2년 동안 후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선교 세미나에서는 기장과 하나님의 선교를 주제로 선교는 교회의 활동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란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기장 장로선교회는 앞으로도 농촌교회와 해외 선교지를 향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장로들의 영적 성숙과 선교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정기총회를 열고 직전회기 상임부회장인 김유민 목사를 신임 총동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 회장은 증경 회장들과 동문들의 수고와 헌신을 이어받아
한국교회의 본이 되는 동문회를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도와 눈물로 새로운 총동문회가 한국교회의 기도와 영성에 씨앗을 심는 그런 동문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학교와 총동문회, 나라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차별금지법 철폐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연합신학대학원이 앞으로도 신앙과 사명 위에 굳건히 서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 예산인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집중 투자를 통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취임 직후였던 지난 6월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을 때에 이어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로 이 대통령은 대대적인 확장 기조 아래 편성된 이번 예산이 대한민국이 직면할 위기를 벗어날 AI 중심의 미래 대비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22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5채 중 1채가 서울 강남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평균 자산도 일반 국민 평균의 약 5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실련은 진정성 있는 부동산 정책을 위해 국회의원의 1주택 외에 부동산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열대지방에 살면서 전염병을 옮기는 열대진모기의 서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확인됐습니다. 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 지역에서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위해 모기를 채집한 결과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열대진모기 11마리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열대진모기는 한국에서 법정 감염병 3급으로 지정된 웨스트나일 열을 비롯한 감염병의 매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실은 복수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특검팀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당일 대면 조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 충전시설의 충전기 5개 중 2개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전선이 노출돼 화재 우려가 있는 사례도 확인돼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충전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약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분쟁조정에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하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긴 추석 연휴에 여행과 숙박 수요가 급증하고 이례적인 잦은 비로 농산물 출하가 지연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유류 가격이 지난해 하락폭이 컸던 기저효과가 있던 점도 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수출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운송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을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 등 주요 광물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핵심 재원이라는 이유로 수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 제재안에 대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통과 가능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중국이 현재 시행 중인 한국과 일본 등 45개 국가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즈니스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최대 30일까지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현지 시간 3일 오전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주도 마자르-이 샤리프에서 남동쪽으로 37km 떨어진 사만 간주 지역이며 지진의 발생 깊이는 28km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진앙지 인근의 산악마을에선 주택 800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된 셧다운이
현지 시간 3일 기준 34일차를 지나는 가운데 미국 항공 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관제사 부족으로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잇따랐고 쇼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현지 시간 3일 매체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전 공항을 폐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0월 중국 조선족 지하교회 지도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던 가운데 체포된 목사의 가족이 현지 시간 3일자로 워싱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시온교회 직민르 목사의 딸인 그레이스 진 드렉셀과 사위 빌 드렉셀은 중국 당국이 구금 중인 교회 지도자 23명을 아직 공식 기소하지 않았다며 곧 구금자의 자유와 정의를 보게 되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리창 국무원 총리가 현지 시간 3일 중국에 방문한 러시아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를 만나 양국 협력 강화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저우에서 열린 제30차 양국 정부 수반 정례 회담에서 리 총리는 중국은 러시아와 상호 발전과 안보 이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양국 총리는 인도주의, 투자 등을 포함한 8개 협력 관련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북한 측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희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납북자의 빠른 귀국 문제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북측 정상과 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이유진입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5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주말까지 큰 추위 없이 완연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9도, 광주 21도, 부산은 2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티비는 2025 다니엘 기도회 생중계 기간 동안 시청자들의 예배 참여를 위해 뉴스 방송 시간을 조정합니다. 기존 오후 9시 40분에 방송되던 구티비 뉴스는 기도회 기간 동안 오후 10시에 시작되는데요. 예배와 함께 은혜의 시간을 누리실 수 있도록 많은 시청 바랍니다. 권미양, 권영호, 권정기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방송선교 후원과 선교사 쉼터 마련을 위한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